나는 이수현, 52세입니다. 처음엔 그냥 치료였어요. 불면증 때문에 찾아간 한 의원, 그곳에서 만난 젊은 한 의사. 그가 내 맥을 짚으며 말했죠. 많이 외로우셨죠? 침을 맞으며 누워있을 때 그의 손이 내 목을, 쇄골을, 가슴을 스쳤습니다. 단추 채워드릴게요. 그가 속삭였을 때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한 중년 여자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온 가족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25년 전 나는 대형 병원 간호사였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환자들을 돌보는 게 좋았죠. 하지만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나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27살의 아들을 낳고 30살의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25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이수연이 아니라 철수 아내, 준영이 엄마, 수진이 엄마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밥 줘, 빨래 어디 있어, 오늘 저녁 뭐야,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였어요. 2년 전부터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처음에는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먹으면 잠은 들었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정신과도 갔어요. 우울증 초기 증세 같습니다. 약 드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를 만났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완전 죽상이야. 잠을 못 자서 그래. 병원은 다녀봤어? 다녀봤지. 별 효과 없어.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의원 하나 생겼는데 거기 원장이 진짜 신통해. 내 허리 통증도 딱 나았어. 너도 한번 가봐. 한의원? 응. 젊은 원장인데 실력이 좋아. 침도 전혀 안 아프고. 나는 처음엔 별 기대 없었어요. 한의원이 뭘 해준다고.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고 머리는 항상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청춘한 의원입니다. 아, 저기 불면증 치료되나요? 네, 됩니다. 예약하시겠어요? 네. 이번 주 수요일 괜찮을까요?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요일에 한의원 가볼까 해. 한의원? 왜? 불면증 때문에. 또? 돈만 날리네.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TV를 봤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수요일에 한의원 간다. 엄마 또 어디 아파요? 잠을 못 자서 그래. 엄마, 그냥 운동 좀 하세요. 자꾸 병원만 다니지 말고. 그래, 알았어.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왜 긴장하지? 그냥 병원 가는 건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지? 결국 평소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얼굴. 주름이 늘었고 눈가는 처지고 피부는 칙칙했습니다. 늙었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나갔어요. 저녁 늦을 거야. 알아서 먹어. 알았어. 나는 혼자 남은 아침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한의원 가려면 나가야 할 시간. 나는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보여서 닦았다가 다시 발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52세, 중년 여자. 남편도 자식들도 관심 없는 여자. 그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입력했어요. 청춘한 의원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였어요. 젊은 여자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커플들은 손잡고 있고 나도 저랬었는데 먼 옛날 같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신혼 때. 그때는 행복했나?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한 의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깨끗해 보이는 건물. 청춘한 의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냥 진료받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어요. 1시 55분. 예약 시간까지 5분.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니 청춘한 의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은은한 향 냄새. 잔잔한 음악.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이수연입니다. 아, 이시 예약 맞으시죠? 여기 차트 작성 부탁드려요. 나는 차트를 받아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지?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주 증상 불면증. 기간 2년. 기타 두통, 무기력, 우울감. 다 쓰고 나니 한심했어요. 내 인생이 이 작은 차트에 다 들어가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친구가 젊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미소. 이수연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요. 이수연님 계세요?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네. 나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다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가방 속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열쇠, 립스틱. 아이고. 나는 당황해서 주워 담았어요. 그 남자가 다가와 함께 주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의 손이 립스틱을 집으려다 스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뺐어요. 여기요. 그가 립스틱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방을 챙겼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진료실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떨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는 책상과 의자, 반대편에는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가 보였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 남자, 아니 한 의사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트 보니까 불면증이 주 증상이시네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네, 여러 곳 다녔는데. 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이목구비, 차분한 눈빛. 명찰을 봤다. 강민준 원장. 그가 의자를 당겨 내 앞에 앉았다. 일단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손목 올려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책상 위에 올렸다. 민준이 부드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손이 닿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세 손가락으로 맥을 짚으며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 30초간의 침묵. 나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당황스러웠다. 뭐지? 이 느낌은. 나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맥이 많이 약하시네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힘드냐고, 외롭냐고. 나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치료해 보시죠. 불면증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는데 속으로는 너무 외로우신 분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여기선 편하게 있으셔도 돼요.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부끄러웠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우는 52세 아줌마.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선생님,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누군가한테 억눌려 계시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시죠.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맞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선생님을 좀 돌보셔야 해요. 다른 사람 돌보느라 자신은 너무 방치하셨어요. 어떻게 돌봐요? 이 나이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요.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다. 침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보시죠.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쪽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쪽으로 향했다. 침대는 생각보다 좁았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민준이 커튼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좁은 공간 안에 둘만 있게 되자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불편한 데 없으세요? 네. 상의 단추 위에서 3개 정도만 풀어주시면 돼요. 목이랑 쇄골 쪽에 침을 놓아야 해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둘, 셋 풀었다. 쇄골이 드러났다. 52세 여자의 쇄골. 남편도 오랫동안 본 적 없는 부분.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다. 긴장 푸세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그가 수연의 손목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안 아파요. 민준이 팔 안쪽, 팔꿈치 안쪽으로 침을 놓아갔다. 침을 놓을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수연의 피부를 스쳤다. 손등, 팔뚝 안쪽. 수연은 침보다 민준의 손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제 목 쪽에 놓을게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목 옆 경혈을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손끝이 수연의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수연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여기요. 여기에 놓을게요. 침이 들어갔다. 괜찮으세요? 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쇄골 쪽에도 한 개만 더 놓을게요. 민준의 손이 수연의 쇄골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블라우스 안쪽, 쇄골 바로 아래. 여기 누르면 좀 시원하실 거예요. 그가 쇄골 아래를 살짝 눌렀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침이 들어갔다. 다 됐어요. 이제 30분 정도 이대로 계시면 돼요. 편하게 주무셔도 괜찮고요. 민준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닫고 나갔다. 수연은 혼자 남겨졌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침대 너머로 민준이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방금 전 그의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다. 손목을 짚을 때, 팔을 스칠 때, 목을 만질 때, 쇄골을 누를 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치료인데.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커튼이 살짝 열리며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데는 없고.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네, 괜찮아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더 계세요. 조금 이따 뵐게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다시 커튼을 닫았다. 수연은 가슴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30분이 지나고 민준이 다시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침 빼드릴게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수연이 대답했다. 민준이 하나씩 침을 빼기 시작했다. 손목, 팔, 팔꿈치. 침을 뺄 때마다 그의 손이 다시 수연의 피부를 스쳤다. 목 옆에 침을 뺄 때 민준이 수연의 목 뒤에 손을 살짝 받쳐주었다. 목 조심하세요. 천천히. 그의 손이 목덜미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순간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지막 침, 쇄골 아래의 침을 뺄 차례였다. 민준이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넣어 침을 빼냈다. 침을 빼고 나서 그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단추 채워드릴게요. 수연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민준이 수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그의 손가락이 수연의 쇄골을, 그리고 가슴 윗부분을 스쳤다. 세 번째 단추를 채울 때 그의 손등이 수연의 가슴을 살짝 스쳤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민준도 잠시 손을 멈췄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1초, 2초. 민준이 먼저 시선을 떼며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 다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낮아져 있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민준이 수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뎠는데 순간 비틀거렸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조심하세요. 둘의 몸이 가까워졌다. 수연은 민준의 가슴에 손을 짚고 있었고 민준은 수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얼굴 거리가 불과 20cm.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네. 죄송해요. 수연이 황급히 몸을 떼었다. 민준도 손을 걷었다. 아니에요. 침 맞고 나면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바로 나가시면 더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수연이 커튼 밖으로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민준이 작은 탁자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앉으세요. 수연이 의자에 앉았다. 민준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불면증이 2년이나 되셨다고요? 네.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안 나아서요. 병원에서는 몸만 보잖아요. 근데 불면증은 대부분 마음에서 와요.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에 수연의 목이 메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힘드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수연은 차를 마시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 탓만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들 정말 많이 봐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하시는데 속으로는 너무 외로우신 분들. 민준의 말에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는 약만 주잖아요. 근데 약으로는 안 나아요. 진짜 필요한 건 위로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치료는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낫게 하는 거니까요. 차를 다 마시고 수연이 일어섰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악수. 민준의 손이 다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약 3초간의 악수. 수연은 그 3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민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연이 한 의원을 나왔다. 차에 타서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뭐야?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냥 진료받은 건데. 근데 왜 자꾸 그 손이 생각나지? 핸드폰을 꺼내 다음 예약 날짜를 확인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연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집 침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연은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불면증으로 괴로웠을 텐데 오늘은 다른 이유로 잠이 안 왔다.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 민준이 맥을 짚을 때의 따뜻한 손, 침을 놓을 때 스친 손길, 목덜미를 받쳐줄 때의 온기, 단추를 채울 때 스친 가슴, 그리고 많이 외로우셨죠? 라는 그 한마디. 수연은 핸드폰을 켰다. 검색창에 청춘한 의원을 쳤다. 한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원장 소개 페이지. 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 수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38. 나보다 14살 어리네. 나는 52이고.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사진을 봤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면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했다. 38살 한 의사의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이 설렘은 위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를 다시 만날 그날이.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매일 핸드폰으로 한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그의 사진을 봤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수요일 오후 1시 50분.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준비를 마쳤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칫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병원 가는 건데. 하지만 립스틱을 지우지 않았다. 아니, 지울 수가 없었다. 한 의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 55분이었다. 대기실에 앉아 시계를 봤다. 2시까지 5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확히 2시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이수연님,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 나는 숨을 고르고 일어났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맞아줬다.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그날 밤은 잘 잤어요. 오랜만에. 다행이네요. 오늘도 침 맞고 가시죠. 나는 다시 그 좁은 침대로 향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커튼.
하지만 이번엔 덜 긴장됐다. 아니, 더 긴장됐다. 왜냐하면 이번엔 내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손길을. 편하게 누우세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등 쪽에도 침을 놓으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등이요? 네, 상의를 벗으셔야 하는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민준이 커튼을 닫고 나갔다. 다 벗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타월로 가리시면 돼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를 벗었다. 브래지어는 입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통을 벗고 누워있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다 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타월을 가져와 내 등 아래쪽을 가렸다. 하지만 등은 거의 다 드러나 있었다. 시작할게요.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경혈을 찾기 위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손가락. 나는 숨을 참았다. 여기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그가 어깨 옆을 눌렀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민준의 손이 내 등 전체를 천천히 훑어내렸다. 경혈을 찾는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치료인지 애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척추 양옆, 견갑골 사이, 허리 윗부분. 그의 손은 마치 내 몸의 지도를 그리듯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도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가 허리 바로 위를 눌렀다. 나는 또 신음을 냈다.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침이 하나씩 들어갔다. 어깨, 등 중간, 허리 위. 민준의 손은 침을 놓을 때마다 내 피부를 쓰다듬듯 만졌다. 다 됐어요. 편하게 계세요. 그가 말하고 나가려는데 나는 물었다. 원장님. 네. 혹시 다른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침묵.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아니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만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특별히 나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커튼을 닫고 나갔다. 나는 등에 침을 맞은 채 엎드려 누워 있었다.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선생님만 특별히. 나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두려웠다. 이건 이미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으니까. 30분 후 민준이 다시 들어와 침을 뺐다. 등에서 침을 빼는 동안 그의 손은 계속 내 피부에 닿아 있었다. 마지막 침을 뺀 후 그가 말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나는 타월로 가슴을 가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민준이 내 브래지어 뒤 훅을 봤다. 훅이 비틀어졌네요. 아니요. 나는 황급히 막았다. 제가 할게요. 민준이 웃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가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브래지어를 고쳐 입고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이 없어서 제대로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커튼을 열고 나가니 민준이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등이 정말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선생님, 혹시 금요일 저녁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 저녁이요? 네. 금요일은 저녁 6시 이후로는 환자가 없거든요. 더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금요일 저녁 환자가 없는 시간, 둘만 있는 한 의원.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금요일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요즘 매일 늦게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핑계가 필요했다. 아니, 핑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뵐까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좋아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3초가 아니라 5초 정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먼저 놓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잘못 채웠다. 한 칸씩 어긋나 있었다. 민준이 봤을 텐데 말하지 않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핸드폰 달력에 표시했다. 금요일 저녁 7시- 한 의원. 그날부터 나는 금요일만 기다렸다. 남편에게 말했다. 금요일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다. 관심도 없었다. 금요일이 되었다. 나는 오후 내내 준비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다.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마침내 결정한 건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차림.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다. 나 지금 데이트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 6시 50분 한 의원 앞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접수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부르자 민준이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는 평소 입던 가운이 아니라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아니, 낮았다. 진료실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다. 조명이 평소보다 어두웠다. 아니, 은은했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문 커튼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차 2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먼저 차 한잔 하시죠. 민준이 권했다. 오늘은 침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천천히요.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서요. 선생님 표정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차를 내려놓았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민준이 내 손을 봤다.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30년 동안 집안일 하면 이렇게 돼요. 남편분은 선생님한테 잘해주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잘해준다는 게 뭔가요?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잘해주는 건가요? 그럼 우리 남편은 잘해주는 편이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그게 다였어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갑자기.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선생님,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다. 30년 동안. 선생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준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원장님보다 14살이나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는 52이고 원장님은 38이에요. 저 딸이 24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준이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처음 들어오실 때 대기실에서 차트 쓰시는 거 봤어요. 손이 떨려서 볼펜 떨어뜨리시는 거. 그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적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유부녀고 자식도 있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민준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선생님도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치료 때문만은 아니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맞았으니까. 나는 치료 때문이 아니라 그를 보러 온 거였다. 선생님.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속삭였지만 손으로 그를 밀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셔츠를 쥐고 있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민준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멈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생각만 해요. 매일.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떨림. 선생님. 민준이 내 이름을 불렀다. 수연 씨.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에 팔을 걸었다. 민준이 나를 꽉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 것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민준이 속삭였다.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천천히 몸을 떼었다. 민준이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모르겠어요. 와주세요. 제발.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민준이 현관까지 배웅해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의원을 나왔다. 차에 타서 백미러를 봤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그가 내 뺨을 만질 때 묻은 것이었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닦았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봤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늦게 들어간다. 밥 먹지 말고 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의원 건물을 바라봤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다. 민준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생님 생각만 해요. 매일.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 지금 미친 거야.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다. 그를 다시 만날 그날이. 2주가 더 지났다. 그 사이 나는 민준을 4번 더 만났다. 수요일 오후 정규 진료, 금요일 저녁 특별 진료. 우리는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침을 맞고 그리고 껴안았다. 거기까지였다. 민준은 절대 더 나아가지 않았다.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라고 매번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넘었다는 걸.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기,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세요? 오늘이요? 갑자기요? 네. 오늘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 차트 보다가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핑계가 서툴렀다. 무릎 아픈 환자 보고 제가 생각났어요? 네. 그 환자분도 선생님처럼 많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저도.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요. 저녁 먹고 오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설거지하느라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나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저녁 7시 한의원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 진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오셨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평소와 뭔가 달랐다. 눈빛이 더 깊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서니 역시 조명은 은은했다. 그런데 오늘은 책상 위에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와인이요? 네. 괜찮으시면 한 잔만요. 긴장 풀어드리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와인을 따랐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들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선생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날씨, 음식, 최근에 본 드라마.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너무 좋았다. 남편과는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와인 한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따를 때였다. 민준이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저도 선생님한테 솔직할게요. 민준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저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사랑이라니. 네. 사랑이에요. 나이 차이, 기혼 여부 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원장님, 저는 5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민준이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암이었어요. 52세에 돌아가셨죠. 선생님과 같은 나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 닮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수연 씨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 민준이 일어나 내 앞으로 왔다. 선생님도 대답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민준이 나를 끌어당겨 안았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세게 강하게 안았다. 선생님, 오늘은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더 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키스했다. 처음으로. 민준이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내 허리를 감싸고 깊게 키스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키스했다. 숨이 찰 때까지. 키스가 끝나고 민준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저쪽으로 가시죠. 그는 진료실 안쪽 작은 방을 가리켰다. 원장 휴게실이었다. 작은 침대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후회 안 하시죠?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요. 민준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블라우스가 벗겨졌다. 치마도 벗겨졌다.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는 내 모습. 나는 부끄러워 팔로 가슴을 가렸다. 선생님, 아름다워요. 민준이 속삭였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워요. 그가 내 팔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나를 침대에 눕혔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시고. 민준이 내 위로 올라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진지하고 간절하고 떨리는 눈빛. 사랑해요, 수연 씨. 그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한 의원 휴게실 작은 침대 위에서 52세 유부녀와 38세 미혼 남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탐색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다. 민주는 내 몸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좋아.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민준의 품에 안긴 채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보다 느려졌지만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후회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 나는 대답했다. 전혀. 다행이에요. 저도 전혀 후회 안 해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웃었다. 아직 회복 안 됐어요? 금방 돼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일어나야 해요. 내가 말했다. 집에 가셔야죠? 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민준도 옷을 입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준비했다. 다 입고 나서 민준이 나를 안았다. 다음엔 언제 봐요? 모르겠어요. 금요일에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미 결정했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현관까지 나왔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자 주시고. 네. 나는 뒤돌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에게 키스했다. 짧지만 깊은 키스. 다음 주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나는 한 의원을 나왔다. 차에 타서 거울을 봤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립스틱은 다 지워져 있고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무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모습. 나는 급히 화장을 고쳤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그래.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를 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물줄기 아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민준의 손길, 키스, 속삭임. 사랑해요, 수연 씨. 나는 벽에 기대어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요? 응. 뭔가 달라 보여. 남편이 내 어깨를 만졌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민준의 손길과 너무 달랐다.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래. 남편은 다시 돌아 누웠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다음이 기다려졌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민준의 문자가 와 있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선생님 생각만 하느라. 보고 싶어요. 금요일 꼭 와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했다. 나도 못 잤어요. 금요일에 갈게요.
나도 보고 싶어요. 전송.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났다. 수요일 오후 2시 정규 진료, 금요일 저녁 7시 특별 시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진료가 아니었다. 우리는 매번 그 작은 휴게실 침대에서 사랑을 나눴다. 민주는 매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리고 나는 매번 대답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다. 2달이 지났다. 나는 거짓말에 점점 능숙해졌다. 오늘 친구 만나요. 병원 검사 받으러 가요. 마트 가요.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2개 샀다. 하나는 가족용, 하나는 민준용. 민준과의 문자와 통화는 모두 2번째 핸드폰으로만 했다. 집에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다. 나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민준과 관계를 가진 후였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민준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연 씨, 저랑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 네. 멀리 가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1~2시간만 있다가 헤어지는 거 말고.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가고 싶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날 밤 나는 고민했다. 여행. 민준과 단둘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어떻게?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다음 날 나는 친구 미경에게 전화했다. 미경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 일주일 후에 하루 집 비워야 하는데 남편한테 너랑 1박 2일로 온천 간다고 하면 안 될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미경은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다. 사실은 남자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수연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미쳤다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한 의원에서. 한 의사. 한 의사. 그 젊다던. 미경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이가 어떻게 돼? 38. 수연아, 너 정신 나갔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거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이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이거 위험해. 들키면 너 인생 끝나. 알아요. 근데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 제발 도와줘. 미경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내가 커버해 줄게. 근데 조심해. 제발. 고마워, 미경아. 근데 수연아, 이거 어떻게 끝낼 거야?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다. 온천 잘 다녀와.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네. 나는 집을 나와 민준이 기다리는 장소로 향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바닷가 마을. 민준이 예약해둔 펜션. 우리는 오후 2시에 그곳에서 만났다. 오셨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연인 같았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우리 방은 2층 끝방.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다. 와, 여기 좋다. 내가 감탄하자 민준이 웃었다. 마음에 드세요? 한참 찾았어요. 사람 없고 조용한 곳으로. 완벽해요. 나는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해줘서.
민준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당연하죠. 수연 씨 좋아하는데. 우리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다. 11월이라 바람은 차가웠지만 바다는 아름다웠다. 사람도 거의 없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손잡고 걷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우리는 백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이야기들.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민준이 물었다. 뭐였는데요? 요리사요. 한의사 되기 전에는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럼 왜 한의사가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그때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죠.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무 빨리 결혼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민준이 나를 봤다. 수연 씨를 만났죠.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수연 씨가 제 진짜 사랑이니까. 민준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중에 이혼하시면 저랑 같이 살래요? 뭐라고요? 저 진심이에요. 수연 씨랑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떳떳하게 같이 살고 싶어요. 민준 씨,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세요.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침대로 갔다. 이번에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내 몸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여기는 어때요? 좋아. 여기는? 응.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런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 38세. 나보다 14살 어리다. 내 아들이 27이니까 아들보다 겨우 11살 많을 뿐이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 민준이 눈을 떴다. 언제 깨셨어요? 방금요. 왜 안 깨웠어요? 자는 거 보고 있었어요. 너무 편안해 보여서. 민준이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잤어요. 수연 씨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침대에서 한참을 더 있었다. 일어나기 싫었다. 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 펜션을 나와야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민준이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다음엔 언제 봐요? 민준이 물었다. 수요일에요. 금요일은요? 금요일에도 볼게요. 나는 웃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는 부족해요. 저도요. 매일 보고 싶은데.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서울 근처 휴게소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핸드폰을 켜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다녀왔어? 저녁 준비해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네. 온천 어땠어? 좋았어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래. 밥 먹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30년 동안 그랬듯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민준의 답장이 왔다. 저도요.
벌써 보고 싶어요.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꿈에서 봐요. 꿈에서 봬요. 사랑해요.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거짓말도 늘었다. 병원 정기검진이에요. 친구 생일이에요. 마트 세일해요. 남편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딸이었다. 어느 일요일 딸이 집에 들렀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뭐가? 잘 모르겠는데.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나는 당황했다. 그래? 요즘 운동 시작해서 그런가 봐. 운동요? 무슨 운동? 아, 그냥. 걷기 운동.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엄마, 왜 핸드폰이 2개예요? 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딸이 서랍에서 2번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이거 엄마 거 맞죠? 서랍에서 찾았는데. 아, 그거. 업무용으로 하나 더 샀어. 업무용? 엄마 일 안 하시잖아요. 친구들 연락용이야.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와서. 나는 억지로 웃으며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냥 내버려둬. 딸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신경 쓰지 마.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석연찮은 표정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절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딸이 핸드폰 발견했어요. 민준의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들킨 건 아니죠? 아니요. 변명했어요. 근데 불안해요. 수연 씨, 우리 조심해요. 당분간 자주 만나지 말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또 만났다.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 둘 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민준과의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거짓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민준의 한 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응. 마트. 거짓말하지 마. 엄마 위치 추적 앱 깔아놨어.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엄마가 이상해서 핸드폰에 깔아뒀어. 지금 한 의원 근처잖아. 또 거기 가는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 그 한 의사랑 뭔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치료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금요일 저녁에도?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설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딸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핸들을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딸이. 알았어요.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대요. 민준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씨,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다.
거실에는 딸과 남편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왔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다. 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딸이 나를 노려봤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그 한의사랑 뭐 하는 사이예요? 그냥 치료받는 거야. 거짓말. 딸이 소리쳤다. 내가 카드 내역 다 봤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의원 근처 레스토랑, 카페. 일요일에도. 진료비는 수요일에만 나가는데 왜 다른 날도 거기 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이 물었다. 당신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뭐? 남편이 일어섰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당신도 잘했어요?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당신도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잖아요. 28살 여직원이랑 뭐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업무야. 내 것도 그냥 치료해요. 거짓말하지 마. 딸이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딸을 봤다. 눈물 흘리는 딸의 얼굴.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 진짜였어?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는 울먹였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딸이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만해요, 둘 다. 딸이 나를 봤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나보다 5살밖에 안 많아요. 내가 알아봤어요. 38이래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딸이 울며 소리쳤다. 엄마, 나 평생 엄마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이 나를 노려봤다. 당장 나가. 뭐라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여기 내 집이기도 해요.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당신은 한 푼도 안 냈잖아.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가. 나요. 나는 뿌리쳤다. 나도 30년 이 집 지켰어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 그 남자한테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밀려나듯 현관 밖으로 나갔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내 짐이라도 내일 가져가. 오늘은 얼굴도 보기 싫어. 쾅.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집 앞 복도.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30분 후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나를 안았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제 집으로 가시죠.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안 돼요. 소문나면. 괜찮아요. 제 자취방은 한의원에서 멀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이 없었다. 민준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자취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드세요. 고마워요. 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에서 쫓겨나서 불륜 상대 집에 와 있어. 민준이 내 옆에 앉았다. 수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뭐가요? 모든 게요. 가족도 당신과의 관계도. 왜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저랑 같이 사세요. 뭐라고요? 이혼하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 인생 망치면 안 돼요. 이미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민준 씨, 당신은 아직 38이에요. 나는 52이고. 10년 후에 당신은 48, 나는 62이에요. 20년 후에는 상관없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는 울었다.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 딸도 남편도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여기 있게 해줘요. 내일 생각할게요. 민준이 나를 안았다. 알겠어요. 오늘은 쉬세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안고만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다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친구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어디야? 수진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집에서 쫓겨났다며? 응. 다 들켰어. 지금 어디 있어? 민준 씨 집. 미쳤어?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나는 미경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미경은 화가 나 있었다.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 남자랑 계속 만날 거야? 아니,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미경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 사이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이었다. 남편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당신이니까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집도 남편 명의고 재산도 거의 남편 것이니 최대한 받아봤자 3천만 원 정도. 30년의 결혼 생활이 3천만 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딸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일주일 후 딸이 직접 미경의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수진아. 나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딸이 피했다. 안 하나요? 그냥 할 말만 하고 갈게요. 딸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사인해요. 이게 뭔데? 재산 포기 각서요. 엄마는 자격 없어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나는 서류를 봤다. 재산 포기 각서.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이것도 아까워요? 딸이 차갑게 말했다. 바람 피우고도 재산 받으려고요? 그게 아니라. 사인 안 하면 아빠가 소송할 거래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아, 제발. 당신 같은 사람, 내 엄마 아니에요. 딸은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미경이 나를 안아줬다. 수연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질 것 같아.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 민준에게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매일 문자를 보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일주일 후, 민준이 직접 미경의 집으로 찾아왔다. 미경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수연 씨 계세요? 미경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야윈 얼굴이었다. 수연 씨.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수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이혼하시고 저랑 같이 사세요. 안 돼요. 왜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민준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전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나는 쉰둘이에요. 10년 후면 60 넘어요. 당신은 그때 겨우 40 후반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는 울었다. 당신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친구들은?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50 넘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요. 나는 손을 뺐다. 민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수연 씨. 가요. 제발. 민준이 일어섰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녕히 가세요. 민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미경이 나를 안았다. 잘한 거야, 수연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파요? 사랑이었으니까.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나는 미경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미경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3천만 원으로 얻은 집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초라했다. 원룸은 좁았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2구 가스레인지.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벽만 보였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내 집이었다. 일자리를 찾았다. 52세, 30년 경력 단절 여성.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결국 동네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한 달에 15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115만 원. 그 돈으로 살아야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출근.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퇴근.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었다. 민준에게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왔다.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어느 날 민준이 식당으로 찾아왔다.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불렀다. 언니, 누가 찾아왔어? 앞치마를 두른 채 나갔는데 민준이 서 있었다. 수연 씨, 왜 여기 왔어요? 나는 당황했다. 보고 싶어서요. 가요. 나 일해야 해요. 잠깐만요. 5분만. 안 돼요. 일하는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 다신 오지 마세요.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민준이 내 팔을 잡았다. 수연 씨, 제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이러지 마요. 끝났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나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식당을 나갔다. 사장님이 물었다. 언니, 저 사람 누구야?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같던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아니에요.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수연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이 상황, 모든 게 우리를 방해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짜예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하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2달이 더 지났다. 이혼은 정리됐다. 나는 법적으로 독신이 되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을 끊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명절에도 식당에서 일했다. 일을 하면 외롭지 않았으니까. 민준의 문자는 점점 뜸해졌다. 1달에 1번, 그러다 2달에 1번.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계란과 라면을 집어들고 계산하려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임신한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도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마트 복도에서 마주 보았다. 침묵. 민준 옆에 여자가 물었다. 자기야, 저분 누구야? 아, 예전 환자분.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여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그들을 지나쳐 계산대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탔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있었다. 민주는 결혼했구나. 아기도 생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당연하지. 그 사람은 38이야. 나처럼 50 넘은 여자랑 늙어갈 순 없지. 핸드폰을 봤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연 씨, 아까는 죄송했어요. 설명할게요. 만나주실 수 있어요? 나는 답장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민준의 번호를 삭제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다 끝났구나. 정말로 다 끝났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까지 깨끗하게 사라진 기분이었다. 민주는 새 삶을 시작했고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했다. 혼자서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다. 조금씩 적응해갔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준이었다.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지나가다가. 민준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야위었고 피곤해 보였다. 임신한 분은요? 내가 물었다. 안 해요. 아기는 언제 태어나요? 다음 달이요. 축하해요. 이제 아빠가 되시는 거네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결혼 안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그럼 아까 그 여자는 제 누나예요. 민준이 말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친구분 딸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던 거예요. 임신한 거 맞아요. 근데 제 아이가 아니고 형부 아이죠. 나는 말을 잃었다. 그럼 왜 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수연 씨가 오해할까 봐.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저 아직도 혼자예요. 결혼도 안 했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났어요. 왜요? 당신 때문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당신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한의원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당신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민준 씨, 다시 시작해요. 제발. 안 돼요. 나는 손을 뺐다. 당신 인생 망치면 안 돼요. 이미 망가졌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카페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53이에요. 당신은 39. 이제 40이에요. 10년 후 당신은 49. 나는 63. 20년 후는. 알아요. 민준이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다 알아요. 근데 당신 아니면 안 되겠어요. 왜 나여야 해요? 사랑하니까요. 민준이 울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민준의 얼굴을 봤다.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민준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숨지 말고 떳떳하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당신 부모님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외국에 계세요. 제가 누구랑 살든 상관없으세요. 친구들은? 정리했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내 두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제발. 저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이 들어서 주름 늘고 흰머리 나고 할머니 되어도 그래도 좋아요. 당신이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두려워요. 또 들키면, 또 상처받으면.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 나를 안았다. 카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함께 하기로. 1년이 지났다. 나는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자취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한 작은 아파트. 투룸이었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민준이 공부하는 방.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민준은 한의원을 운영했다. 우리는 평범한 커플처럼 살았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 같이 잤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 제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젊은 남자랑. 저 남자도 참. 엄마 뻘 되는 여자랑. 들리는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뎠다. 민주는 항상 내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1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그게 제일 아팠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수연 씨, 딸분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엄마는 행복해 이런 말. 그냥 보고 싶다고요. 나는 고민 끝에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어.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는 포기했다. 딸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대가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와 민주는 바닷가에 갔다. 작년에 함께 갔던 그 펜션 근처. 우리는 백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민준이 내 허리를 감쌌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 평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53, 당신은 40. 내가 먼저 늙고, 먼저 아프고, 먼저 갈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죠. 당신이 간병하게 될 텐데. 상관없어요. 민준이 나를 안았다. 당신이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사랑해서.